자, 지금부터 이 지리공부의 등록사항인데 이거를 이해하면 뒤에 거는 공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딱 출발을 합니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지적공부의 종류는 크게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 7개인데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라. 이걸 일단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게 하나, 그러면 둘, 셋, 넷, 5개. 이해했어요? 네. 5개로 딱 나누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었거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것만 이해하면은 모든 게 끝나요. 그 왜 끝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 소재 지번이거든. 답입니다.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시작 소재 지번, 이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인데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지목은 2군데밖에 안 들어가. 2군데.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 그러니까 지목은 이는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올 거예요.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그 다음에 이제 쉬워요. 이제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지리공부의 종류는 몇 개? 7개인데 몇 개로 줄였다? 5개. 그럼 첫 번째, 모든 장부에 소재지번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그 다음에 이제 이 3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 한 번씩밖에. 그럼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면적은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시작, 지적도, 임야. 요 좌표 나와야 안 나요? 그럼 뭐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요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면 된다니까. 내려가면 시작,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해결이 되어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로 내려왔어요. 자, 이건 딱 합니다. 소유자는 정답입니다.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그럼 여기는 소유자를 등록한다는다?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거는 이 2개를 등록한다는 겁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경 원인, 변경 일자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4군데에는 이 2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라. 이 지분은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공동소유는 등장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하는데 이 2개는 맞죠? 네. 여기에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분은 여기에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이 3개는 여기에다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그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이 3개 다 여기에 등록해야 하네요. 해.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 2개는 등록을 하지만 지분은 여기에는 등록한다는다? 안 하지. 지분은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거지. 해결했다, 안 했다? 해지. 그것만 딱 해결하면 이제 뒤에 거는 수월해요. 자, 뒤에 거 수월할 때 칠판을 보세요. 자, 그래갑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경계청, 자배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입니다. 됐죠? 그럼 모든 장부의 소재지번은 등록해야 하네요.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목하고 축척입니다. 좀 전에 지목하고 축척은 같습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어디에만 등록한다? 도면. 그럼 여기서 축척이 새로 나왔죠? 좀 전에 축척을 안 했잖아요. 축척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 이 2개가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가야 이해가 돼.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 맞다, 맞다? 맞아. 면적은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뭐다? 도면. 좌표는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정답입니다. 이 축척은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시작. 도면의 축척. 그러면 도면에는 축척을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도면의 축척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거거든. 도면의,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라.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실크기 그대로 그린다. 만약에 노원구의 도면을 그린다면 실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노원구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없지. 줄여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00분의 1이면 실제 크기를 몇 분의 몇으로 축소시켜놨다? 5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의 축척이니까 축척은 도면에 등록한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근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거라.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를 잠깐만 알아볼게요. 면적은 칠판을 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럼 답입니다.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축척을 알아야 면적이 등록이 되지. 그래서 아까 전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다시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면적을 등록하거든. 면적을 등록하려면 그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도 축척을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아. 그럼 이제 요 세 개 해결했어요. 면적, 경계, 좌표는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그럼 이제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 맞아요? 네. 근데 요 두 개 이제 공부만 되거든.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해. 다른 데는 다 등록을 해. 그래서 좀 전에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 봤다, 안 봤다? 봤죠? 네. 여러분들 도면에는 제가 좀 전에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라고 그랬거든. 여기에 19자리 쓸 칸이 없어요.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안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장번호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매수 표시. 책에다가 썼어요. 매수 표시는 몇 장이냐는 겁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거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삼성동의 도면은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지. 맞아요? 네. 근데 삼성동 100번지의 도면은 몇 장? 그 한 장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장번호라는 거는 삼성동의 도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삼성동 100번지의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필지별 장번호거든. 오케이? 네. 삼성동의 도면은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그러니까 번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100번지의 도면은 몇 장? 한 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번호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도면번호거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도면번호는 잠깐만, 여기 이제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이 두 개는 읽을 때 이래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느냐 할 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다. 어드와이더 오. 맞아요? 네. 이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답다? 없지? 다시. 괜찮아. 이거 무슨,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이거 뭐다? 그러니까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무슨 소유일 때? 공동 소유일 때 뭐를 공시한다? 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답은 이겁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니까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따라서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소재 지분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이거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안 써요.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안 써. 단 소재 지분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 다음에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한 쌍이다 한 쌍 아니다? 이게 한 쌍이다 한 쌍 아니다? 이거는 이 도면하고 같이 있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대. 이 도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공유지 연명과 대리권 등록은 도면하고 관계가 없거든. 이건 대장이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도면 번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 도면 번호를 안 써요. 그러면, 잠깐만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번호가 3개가 나오거든. 고유번호, 필지별 장번호, 무슨 번호? 도면 번호. 그럼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를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도면 번호를 어디에 등록 안 한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오케이. 네. 잠깐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그래서 한 번만 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요거 하나만 이해해 볼게요. 이게 한 쌍이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에 이 번호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게 한 쌍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에 이 번호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아까 전에 경계점 자배등록부 있는 곳에 토지 대장 지적도가 같이 있다 같이 안 있다? 같이. 요거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이 번호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여기에 이 번호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 두 개는 도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도면 번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그 요거 나중에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를 어디에 등록 안 한다? 도면 번호는 어디에 등록 안 한다? 공유지 대지권 등록번. 모를 때는 항상 이래 하세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번은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니까 토지의 표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도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대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토지 이동 사유 공시지가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잠깐만입니다. 이게 토지대장이죠. 여러분들 책의 토지대장을 찾아보세요. 책의 토지대장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시면은 책의 토지대장 몇 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 찾았죠? 자,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서 세금이라고 썼어요. 세금.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답이 나옵니다. 소유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공시지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목을 알아야 돼. 전에 세금하고 대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자, 세금을 부과하려면 면적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외워야 돼. 자, 그럼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다가 줄 거 보세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이게 뭐다? 분할. 이게 뭐다? 지목 변경. 이게 뭐다? 합병. 맞죠?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그래서 지목이 뭐다? 전. 면적이 얼마다? 300. 여러분들 그럼 900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300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아직 수정 안 된 거네요. 300. 그 다음에 여기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지목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면적은 얼마다? 300. 얼마다? 150. 그럼 150은 떨어져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지. 맞아. 그건 뭐 했다? 분할. 아, 그럼 잠깐만. 이게 300, 500, 500, 700으로 돼 있어요. 300, 500, 500, 700. 아,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900이라고 썼어요. 아,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교정 보기 전에 프린터거든. 교정은 제가 900으로 봐놨거든. 900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 면적이 900이죠. 그럼 500이니까 400이 떨어져 나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뭐였다? 분할. 그럼 500, 500은 면적은 변함이 없다. 그럼 이제 지목은 뭐다? 뭐다? 공원. 뭐가 변했다? 지목 변경. 맞지?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지목이 뭐다? 공원. 이게 지목 변경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목이 뭐다? 공원. 요건 얼마다? 150. 이건 얼마다? 200. 이거면 옆에 토지 50이 플러스 됐다, 안 됐다? 옆에 토지하고 뭐 했다? 합병을 했다는 말이지. 맞습니까? 네. 잠깐만. 여러분들 그게 제가 이 프린트하고 여러분들 그거하고 틀렸어, 그래. 그럼 제가 다시, 여기 공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식으로 해볼게요. 요게, 자, 요렇게 해보세요. 여기 얼마다? 900. 여기 얼마다? 500. 여기 얼마다? 500. 여기 얼마다? 700. 되졌죠? 네. 그럼 요게 처음에 얼마였다? 900. 그럼 500이니까 400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뭐 했다? 분할. 그러면 500, 500은 변함이 없다? 없다. 지목이 전에서 공원이니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맞아요. 네. 그럼 공원은 변함이 없다? 없다. 500에서 700이니까 200이 플러스 되지. 옆에 토지와 뭐 했다? 합병. 그럼 여기서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걸 시작.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외워야 됩니다.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대장 임야량에 들어간다. 그것만 딱 외우면 돼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거를 보러 가는데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지금 배우러 가거든. 도면이거든. 자, 그림으로 확인해 봅니다. 잠깐만. 자, 볼게요. 이 칠판을 보세요.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에. 자, 이거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집어. 여기 봅니다. 김해시 장류동. 이게 시작. 소재. 이게 집원이다, 집원 아니다, 집어. 그럼 여기 보다 지목이죠. 이게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 그럼 여기서 차죠. 그러면 주유소 용지다, 주차장이다, 주차장. 장이죠. 공원이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천이죠. 하천이다, 학교용지다, 하천. 원이죠. 그러면 유지다, 유원지다, 유원지. 그래서 도면의 지목은 부호로서 표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뭐다? 경계. 그럼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경계는 뭘로 표시한다? 선. 그 다음에 칠판을 봅니다. 이 세 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험에 물을 때, 도면의 색인도가 뭐냐, 도면의 제명이 뭐냐, 도각선의 수치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도면의 색인도를 어디에 등록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글자가 나와있다. 답이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나와있으니까 틀릴 리가 없지. 그러면, 읽어보세요. 시작. 도면의 색인도. 이게 도면의 무슨 도? 색인도다 이 말. 그러면 읽을 때는 이랬습니다. 김해시 장류동의 지적도고 장류동의 지적도는 20장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번호하고 요 번호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럼 요 번호가 무슨 번호? 도면 번호. 이거는 도면의 무슨 도? 색인도. 그 안에 있는 숫자는 시작. 도면 번호.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도면의 제명 있죠? 이게 도면의 뭐다? 제명. 제명은 사람으로 치면 성별. 도면은 지적도 아니면 무슨 도? 임야도. 지적도 아니면 무슨 도? 임야. 요게 도면의 뭐다? 제명. 됐죠? 네. 그럼 여기 뭐 읽어보세요. 시작. 축처. 요거 몇 번에 몇? 500분의 1.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라는 말이 나오죠. 칠판을 보세요. 이게 도면에 이 테두리 있죠. 이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 그럼 여기 숫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거든. 우리나라 지도일 때 제가 칠판을 잠깐 놔봅니다. 여기에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을 그릴 때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시작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도면을 어디서부터 그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3대 원점이라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원자가 들어가는 거는 원시적이에요. 원시적이라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라, 처음. 오케이? 네. 그러면 도면을 그릴 때는 여기서 그린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위 38도지. 이게 동경 125, 127, 129가 마주치는 점들이 있어요. 점들일 때 이게 서쪽에 있다 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서부 원점. 중간에 있다 해서 중부 원점. 동쪽에 있다 해서 동부 원점이에요. 원점. 그러면 도면을 그릴 때는 여기서 그려온다 이 말이에요. 도면은 지도니까 연결돼야 된다. 끊어져야 된다. 연결이 다 돼야지.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정동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럼 정서진은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정동진의 반대가 정서진이잖아요. 그거면 거기 이런 기준점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도면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300km는 돼 보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0.1만 차이 나도 여기 오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점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게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 거리를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만 4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1만 4,200.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00m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9만 4천. 시작. 29만 4,150.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이란 말이고? 150. 그러면 이제 이랍니다. 200 곱하기 150 하면 3만이지. 맞아요. 그럼 이 도면 한 장의 실제 면적은 3만 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도면 한 장의 실제 면적은 몇 제곱이다? 3만 제곱이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겁니다. 도각선과 뭐란 말이고? 수치. 이게 수치입니다. 시험에, 올해 시험에 지문으로 띄웠지만 도각선이니까 도면의 테두리니까 도면이 나오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칠판을 봅니다. 이게 경계점이다, 경계점 아니다? 요게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다, 거리 아니다? 거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건축물, 구조물의 시작, 위치. 이게 서울시청의 위치다, 강남구청의 위치다, 강남세무서의 위치다. 이렇게 도면을 보면 위치가 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맞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뭐다? 위치. 제가 그랬죠. 길거리를 가면 청량기술자 아저씨를 청량을 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는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냐? 그게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답다. 있지.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라는 거는 도면을 보면 나와요. 도면을 보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잠깐만 여기를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요 표시 나와야 안 나요? 이 표시가 나오지? 맞아. 그럼 이게 삼거리라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기준점은 사통, 팔통에 탁 트인 곳에 설치를 해놔야지. 맞죠? 그러면 도면을 보면 이 표시가 나오면 이게 지적 삼각점에 설치된 위치예요. 이 표시가 나오면 지적 삼각 보조점에 설치된 위치예요. 이 점이 나오면 지적 도근점에 설치된 위치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시작, 위치. 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위치라는 거는 지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도면을 봐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해결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이거 잠깐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수업을 잠깐 했는데, 길거리를 가면 이런 점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땅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스, 상수도, 광 케이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적 기준점도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땅바닥에 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여기에 사거리가 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없다 이러면 이 사거리에 가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사거리에 가면은 설치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자, 숙제 드립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오거든. 그러면 노원역 9번 출구에서 내려서 걸어와. 우리 학원까지 걸어오죠. 그럼 그게 사거리에 보면은 그 삼거리 사거리에 보면 도건점이 나오는데, 그럼 오늘 길거리 갈 때 사거리가 있다면 땅바닥 한번 훑어보세요. 그럼 요런 점이 나와요. 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래 3 내지 5km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거든. 이거는 1 내지 3km마다 하나가 설치되어 있거든. 이거는 300m에서 500m마다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길거리 가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이 도건점을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킬로미터마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번 볼똥말똥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거는 도건점이라 도건점 다. 물론 이거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자주 보여요. 우리 집에 가면 거기 가니까 법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2 내지 5km마다 하나씩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실제 가보면 그거는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반경 1km 안에 3개가 있더라고, 3개가. 그래서 꼭 킬로미터마다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는 평균이 그렇어요. 평균이.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앞에 가면 3개가 있으니까 저는 9대가 덕을 쌓았는가 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사진 딱 찍어와가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다가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이게 합격 부적입니다. 합격 부적.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설치가.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이것만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요 2개만 해결하면 됩니다. 부호, 부호도죠. 잠깐만 와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를 보세요. 이게 경계정 자배등록부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랍니다. 이게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 요게 토지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이게 경계입니다. 그럼 이게 경계점이지. 요 경계점에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1, 2, 3, 4. 요 1, 2, 3, 4를 뭐라고 부른다? 부호. 요 그림을 시작 부호도. 그러니까 부호 부호도라는 말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단위를 사용하는. 그럼 여기에 좌표가 등록되니까 요 좌표는 글자가 같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시작 부호 부호도. 이해했죠? 네, 그러게다가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는데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여기까지 쓰면 되지. 맞죠? 네. 근데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기까지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101동을 써야지. 101동. 여기까지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1701호를 써야지.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시작 소재, 이게 시작 집어. 맞아요? 이게 있죠? 시작 건물의 명칭. 시작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 있죠? 이게 시작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맞다?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에서는 집합 건물이거든. 모를 때는 대지권 등록부는 무조건 아파트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잠깐 구별해 보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에 대한 지분이다? 건물. 이거는 뭐에 대한 지분이다? 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애는 아파트거든. 그럼 오늘날 빌딩 있죠? 이 전부 다 무슨 건물이다? 집합 건물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도 빌딩이다, 빌딩 아니다? 이것도 집합 건물이에요. 학원도 집합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학원을 설명해 볼게요. 이 학원 빌딩입니다. 학원 빌딩. 오케이? 네. 그럼 이게 토지가 있다 없다? 있지. 건물이 있다 없다? 있지. 우리 학원 빌딩 건물 있죠.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 소유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있다. 이걸 여기서 말할 때 시작. 소유권의 지분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지권의 비율. 대리권의 비율. 1번은 상관없어요. 대리권의 비율입니다. 잠깐만 이래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거든. 아파트.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면은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거든. 대리권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요. 할 때, 자, 봐보세요.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 그럼 여기 1701호가 있답다. 있지. 그럼 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 1700m? 이러지. 맞아요? 네. 그럼 1701호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답다. 있다. 요게 대지권이 무슨 권? 소유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소유권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소유권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5000분의 77. 그러면 아파트 땅의 면적은 얼마다? 5천.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했다. 이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비율. 그럼 요 대지권의 비율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것이고, 오케이? 네. 소유권의 지분은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대리권의 지분입니다. 대리권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볼게요. 이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의 지분은 시작. 건물. 대리권의 비율은 뭐다? 토지. 즉, 한만 더 할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니까.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등록안해라고 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글자가 뭡니까? 글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가 없다니까. 대리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기억해 두세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도 공부의 보관 및 열람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여기서 자, 이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 문제를 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공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그림만 공부하면 돼. 공부하기가 아주 쉽거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보관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일단 모를 때는 이거는 뭐다? 종이. 이거는 컴퓨터 뭐화돼 있다? 전산화 이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읽으세요. 지적 공부는 그러면 지적 소관청, 지적 서구에다가 보관을 한다. 그럴 때는 이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몇 장? 100장. 그런데 컴퓨터는 시로리사 실황군수 구청장의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보관한다. 그럼 이 사람을 외워야 되겠죠. 시작. 시로리사 실황군수 구청장. 잠깐만 볼게요. 그림 하나만 보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적서고가 뭐냐면 구청 지적과 창고가 지적서고예요. 구청 지적과 창고가 무슨 서고다? 지적서고예요. 맞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한다 이 말. 그럼 아까 전에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이 말.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맞다. 그럼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여러분들 구청에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거든. 여기서 제가 있잖아요. 이 구청 공무원한테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래 하지. 그럼 옛날에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구청 공무원이 일어나가지고 창고 같은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종이 한 장 들고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럼 요 앞에 복사기 있답다. 빨리 맞다고 그래요. 복사기 있지. 그 복사기에서 복사해가지고 나한테 복사본을 주고 원본은 창고에 다시 넣어놔야 안 넣어놔요? 그럼 이 구청 지적과 창고가 지적서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날 오늘날 지적공무원은 전산화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다다닥 쳐요 안 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나와야 안 나와?
그러면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보관을 한다. 이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보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말할 때는 무슨 서고? 지적서. 이거를 말할 때는 지적정보관리체계. 이걸 필요는 없어요. 지적정보관리체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지적정보관리체계가 핵심이 아니고 지적서고가 핵심이 아니고 여기는 몇 장이 핵심이다? 100자. 여기는 시작,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볼게요. 복구죠.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복구는 옆에다가 분실이라고 썼어요. 그 분실된 걸 새로 만들거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분실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새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럼 이 두 사람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돼. 이 두 사람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딱 공부합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를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시로지사, 대도시시장의 성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거 하면은 한 문제를 맞춘다고 그랬었어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입니다. 그럼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거든.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답다 했지. 그럼 그 세 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옆에다가 쓰세요. 지분 변경 이랬었어요. 축척 변경 이런 지적공부 반출. 이 세 개는 시도지사의 뭐를 봐야 된다? 승인을 봐야 된다 이 말. 그래 외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복제라고 나오죠. 그럼 일단 이렇게 공부합니다. 종이는 복제라는 말이 없어요. 종이는 복제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복제는 복사본이거든. 그러니까 물론 돈 들이면 복제해 놓을 수 있지. 근데 우리나라의 필지가 약 5천만 필지라면 대장과 도면을 장소로 치면 수십억 장이 될 거예요. 그것도 물론 돈 들여서 복사해 놓을 수는 있어. 그러나 대장과 도면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복제해 놓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는 복제해 놓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맞아요. 그래서 복제는 컴퓨터는 복제가 있습니다. 종이는 복제가 없어요. 그럼 이것만 딱 외우면 되죠. 누가 복제해 놓는다 시작. 국장. 그러면 딱 공부를 외우면 되는 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다가 제주시청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대장과 도면이 종이로 이루어져 있다면 제가 제주도에 땅 살려고 그러면은 제주시청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시작 해당 지적 소관청. 그러나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면은 상계동 동사무소에서도 제주도에 뭐 서귀표시 100번지의 토지대랑 발급받을 수 있답다, 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무슨 장? 읍면동. 이게 왜 읍면동이 들어갔다는 거 이해됩니까? 뭐 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럼 여기서는 조심할 때는 이거를 조심하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이걸 시도지사 이라면 OX다? X지.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 세종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조심하세요. 시도지사 틀렸죠? 특별자치 도지사 이래도 틀립니다. 시작. 특별자치시장이에요. 도지사가 아니에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특별자치시장이 한 번 나오고 특별자치도지사가 한 번 나와. 뒤에 가면 나중에 그렇게 딱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입니다. 자, 복구인데 이거는 시험에 이제 넣을 확률은 60%거든. 이거를 중요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복구는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합니다.